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전 경남도의원 이옥철입니다. 봄이 쓴다는 입춘이 지나고 길었던 겨울이 끝이 보입니다. 따사로운 봄의 기운이 국민 모두의 삶에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감히 이렇게 묻습니다. 지난 4년 행복하셨습니까? 살을 내는 추위는 그런 경험이 나오며 능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 속에 서로 반목하고 시기한다면 아무리 잘 살아도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는 만들 수 없습니다. 지난 4년 고승군령은 어수선하였고 비판에는 길을 닫았으며 주인인 국민을 섬겨야 할 모습들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통합에 앞장서야 할 정치는 편가르기가 도를 넘었고 서로에 대한 적대적 감정의 갈등과 불신만 쌓였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빈 점포는 늘어갔으며 밤이면 무서운 적막함에 산책하기도 망설여지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대체 우리 고성은 누구의 고성입니까? 오랫동안 우리 고성은 특정 정치 세력의 견고한 틀에 갇혀 있습니다. 견제는 사라졌고 권력은 안주했으며 행정은 긴장감을 잃었습니다. 그저 힘 있는 자들의 먹잇감이고 가진 자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식탁은 기름지고 풍성해졌지만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의 삶은 더 불안하고 팍팍해졌습니다. 진짜 우리들의 고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왜곡과 편견으로 가득한 이 맹목의 틀을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는 틀을 깨면 고성이 변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국민들은 2018년에 더불어민주당 백두현에게 기회를 주셨고 백두현 군수는 예산 6천억 시대를 처음으로 이뤘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며 행정의 중심임을 분명히 하였고 고성이 활력이 넘치고 희망찬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옥철이 무너진 그 희망을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사랑하는 내 고향 고성의 힘찬 도약을 위해 2026년 고성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제가 군수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자금도 조직도 예의치 않은데 무모한 도전 아니냐고.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서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쉬운 길이 항상 옳은 길은 아닙니다. 힘들다고 올바른 정치에 대한 열망과 신념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숱한 고난과 시련의 날들을 이겨내며 성장해 왔습니다. 2020년 원직 상실이라는 자질의 시간에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용기로 맞서며 성찰과 배움으로 사회를 더 넓고 더 깊이 보는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정치는 권력이 아니라 행정이며 정치는 자리가 아니라 역할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제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 정책은 공공성을 담고 있는가? 이 결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사업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가? 질문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올바른 정치만이 고성을 살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몇 개월 동안 많은 국민들을 만났고 질책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집 앞이 너무 어두워 무섭다. 버스가 없어 병원 가기 어렵다. 마을길이 좁아 차 한 대도 지나가기 힘들다. 이 작은 요구들이 외면당해 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국민들은 대단하거나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이 평안하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해달라는 소박한 마음이었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는 작은 당부였습니다. 내 고향 고성,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내가 사랑하는 이 땅과 서민들을 위해 올바른 정치를 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득권과 일부 토 세력들이 마음대로 주무르는 정치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며 이 땅을 지켜내는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신뢰하고 행복해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저희 욕철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제가 군수가 된다면 가장 먼저 선심성이나 낭비성 예상부터 바로잡겠습니다. 곳간에 쌀이 가득해도 그 쌀을 누구에게 주는가, 얼마만큼 줄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불효불급한 예산을 정리해서 주민들의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예산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떤 정책이나 사업도 국민의 행복보다 우선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행복은 제도개혁이나 거창한 변화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발작한 우리 고성 옥수수를 입에 물고 이웃과 웃음꽃 피우는 자리에, 자라만에서 키운 가리비를 쪄서 소주 한잔 곁들이는 자리에, 색소폰을 불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그 자리에 행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들판에서, 하우스에서, 공장에서, 시장에서 그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국민들의 행복이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저는 국민이 행복한 고성을 그리면서 꿈이 생겼습니다. 우리 고성을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청년들은 도전하고 어른들은 존엄받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고 함께 키운 바우처를 시행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농수 축산물을 올려 로컬 푸드가 일상화되고 아이들이 건강한 밥상에서 마음껏 꿈꾸도록 하겠습니다. 또 0세부터 12세까지 함께 키운 바우처를 시행하여 국민이 함께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보육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청년들의 도전과 용기가 우리 사회를 지키는 힘의 원동력이라고 믿습니다. 청년 예산제를 도입하고 군수직속의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을 미래가 아니라 현재 세력으로 키워 고성을 주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을 키운다는 것은 다른 세대를 소외시키는 일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키우는 일입니다. 또한 저는 우리 고성이 어르신이 존엄을 누리는 지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돌봄 통합 서비스 체계를 갖추어 평안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시도록 살피고 또 살피겠습니다. 이 땅을 일구며 지켜오신 영웅과 높은 지혜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담겠습니다. 그리고 노약자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버스 완전 공영제 실시, 버스 요금 무료화로 교통의 공공성을 실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온 대상자의 지원과 예우도 강화하겠습니다. 이 일은 결코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되며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또 복지의 제1선에서 일하시는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 사회적 약자와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니며 복지 고성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행복한 고성을 위해 고성문화예술회관 건립의 꿈을 가졌습니다.
문화예술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되는 일입니다. 고성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여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접하고 다양하고 우수한 공연과 상설 전시로 기초예술을 튼튼하게 키워가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문화와 평생학습을 통한 배움으로 삶의 질을 높여가겠습니다. 또 전통시장을 살려 지역경제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우리의 역사이고 문화이며 삶 그 자체입니다. 민, 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통시장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고성의 자랑거리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행복한 고성은 저의 꿈이자 국민 여러분의 꿈이기도 합니다. 혼자서 꾸는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모두가 함께 같은 꿈을 꾸면 그 꿈은 현실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고성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첫날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이 가야 할 첫 번째 전환의 길이 지방 주도 성장이며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주도 성장이 국정의 첫 번째 목표인 만큼 우리도 착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 6일에는 거제에서 남부 내륙 고속철도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착공식은 거대한 변화와 새로운 경남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며 남부 내륙 고속철도는 단순한 교통망 시설이 아니라 고성의 도시구조와 산업지도, 관광 패러다임을 동시에 바꾸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KTX 고성 6세권 개발, 주공과 무인 항공기 종합타운 조성, 대형치유센터와 자라만 관광, 방학만 개발과 해양 레포츠 확대, 스포츠 산업 거점 도시로의 도약,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라는 거대한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과제들은 중앙정부와 연결되지 않으면 결코 풀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과제들을 풀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당 후보인 저 이옥철이 그 답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4년은 우리 고성의 미래 청사진을 그릴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우리의 선택으로 다시 힘찬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희망과 진정성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저 이옥철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우리 고성의 아이와 어르신, 청년과 농어민의 삶을 지키는 일, 그 길의 맨 앞에서 국민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고성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운 진짜 우리들의 고성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이정입니다. 우리 이옥철 전 도의원님께서 오늘 공식적으로 고성 군수 출마 기자회견 세 번째거든요. 오전에 이제 사거든 국민힘에서 두 분 하시고 거기는 이미 한 6분 정도가 아마 경선에 할 거라고 아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도의원께서는 오늘 이제 처음 이제 이 앞전에는 출마한다라고 이미 이제 알려져 있는데 공식적으로 출마 기자회견은 처음이다 말입니다. 하면서 국민의힘은 지금 경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에 이제 우리 민주당도 여당이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지금 지역 정가에서는 이옥철 도의원이 출마를 한다라고 선점을 했지만 또 다른 인물들이 한두 명 막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경선을 준다고. 또 전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후보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전략적으로 어떻게 또 인물을 좀 채워야 된다 하는 그런 말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경선을 하게 된다든지 또 중앙당에서 뭐 어떻게 지금 이제 도의원님 군수 출마 후보자가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 도의원 후보가
자가 전혀 차트에 그런 내는 사람도 없습니다. 군인들은 많아요. 근데 유독 도의원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선을 많이 하게 된다든지 또 뭐 종단 차원이나 도당 차원에서도 뭐 실제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뭐 전략 공천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라면 어떤 경선에 참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100%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쪽으로 뭐 옮기라 한다든지 그런 게 있다라면 그게 뭐 수긍이 가능한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뭐 기본 내용들은 출마의 그 방금 공약 내용들은 다뭐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어차피 출마자로 되면 검증을 다시 하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역 정가에서는 그게 중요하니까 후보자님의 어떤 소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 대표님 질문 내용이 전략공천 문제하고 누군가 경선에 뛰어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고성이 전략공천을 해서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환경이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최소한 군수 정도라면 지역에서 국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국민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략공천은 아마 호사가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전략공천은 없을 거라고 거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경선 문제입니다. 저쪽에서 워낙 치열하게 지금 예선을 치르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경선을 하자고 하면 그거는 제가 안 된다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당연히 경선에는 함께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보신 부분이 이제 도의원 부분인데 전략공천이 없었으니까 제가 만일에 전략공천이 있어가지고 제가 도의원으로 가고 그분이 군수후보로 나선다 이런 식의 얘기인 모양인데 전략공천은 저는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군수에 나선다고 결심을 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나선 이상에는 저는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고 또 당연히 당선을 생각하고 지금 군수 출마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답변이 좀. 말씀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 공군주스의 박예부 기자입니다. 예. 무슨 기자회견문에 보면 많은 공약이라든지 또 하셔야 될 내용들을 쭉 적으셨는데 인구 소멸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고성군이 2025년도에 인구 소멸 정책 지원금인가 90억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해 90억을 쏟아 부었는데도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고성군에서 1170명이 고성군을 떠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죠. 이 문제가 인구 소멸이. 그래서 후보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포부를 갖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가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인구 소멸 대응 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대응 기금이 어떻게 지금 쓰였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고성읍하고 배둔에 지어지는 근로자 주택에 그 대응 기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 보도 자료에 봤었고 인구 소멸 대응 부분은 많은 지자체들이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계적으로도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인구 소멸에 대해서 과연 이 많은 돈들을 쏟아부으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인구 소멸에 대해서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 따로 저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따로 발표할 시간을 가질 건데 일단 질문을 하셨으니까 저는 인구 소멸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고성이 일단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골고루 잘 사는 고성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꼴짝이에서도 그 마을이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면은 그 마을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또 그런 곳에 직접 제가 방문도 했었고 그분들이 왜 왔을까 물어보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마을이 좋았어요. 이 마을의 환경이 너무 좋았어. 사람들이 좋아서 찾아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대부분 산업을 유치해서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동해면 쪽에 조선소를 유치하고 많은 공장을 유치해가지고 인구를 증가시켜야 된다는 그 인구 소멸에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우리 군수 출마 후보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을마다 그리고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표님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또 다음에 또 뭐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 그때 또 자세하게 주에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 네, 고성신문의 황유 기자입니다. 최근까지 이제 고성에서 이슈가 된 게 SK 오션플랜트 매각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되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긴 하는데 예전에 민주당 차원에서도 이제 허성우 위원님이 고성에 내려오셔가지고 뭐 회의도 주재하시고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아직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 쪽에서는 뭐 행정이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하거나 좀 해결하려는 노력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오늘 또 기자 배경문을 보니까 SK 관련해서 또 빠져 있어서 혹시 이 관련해서 앞으로 뭐 선거도 뭐 치르시겠지만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SK 오션플랜트 매각 문제는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해난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따로 진짜 기자회견을 해도 가능한 주제이기도 한데 제가 이 부분은 언급하기가 지금은 사실 이제 제 오늘 기자회견문에는 제 정치 철학에 대한 부분, 예, 그리고 가장 기본부터 다져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 내용 위주로 기자회견문을 작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빠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겨울부터 뭐 1인 시위 그리고 경남도당에서 SK 반대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했어요. 저희들이 대응을 했습니다. SK가 매각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 생각이고 정치권에 또 한 목소리로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희들이 아쉬운 건 저쪽에 국민의힘 쪽에서 함께 힘을 합쳐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 저희들은 항상 문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만나서 논의하자고 했지만 철저하게 저희들은 좀 배제당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야당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우리 지금 와 계신 백된 정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래서 허승무 위원장까지 국정감사에서 언급을 하고 그리고 고성의 현장까지 방문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우리 지역의 이슈로 부각이 됐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해면에 몇 사람이 있어 지금 디오션 측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어느 정도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저희들이 지금 또 다른 식으로 대응하기에는 주민들의 입장이 제가 얼마 전에 만났을 때 주민들이 이제는 1인 시위 좀 멈춰달라. 일단은 디오션 측하고 지금 협상 중이니까 당분간은 좀 멈춰주고 다시 논의를 하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1인 시위는 멈췄고, 일단 저희들도 수위를 지켜보고, 그러고 계속 도당과 또 중앙당까지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가 되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성 수단신문의 김윤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동창입니다. 중학교 동창. 우리 백군생입니다. 동문이고. 다른 후보자분들을 아까 두 분 모시고 예.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근데 기자회견을 보니까 상당히 참잘 쓰시는 보니까 혹시 연애천지 묵지다 출신입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어차피 이번 선거가 여야간 대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고 국민의힘이 야당의 입장이니까 그 여당 후보자라서 만일 공천에 뭐 경선에 참여해가지고 승리해가지고 정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된다면은 국민의힘보다는 강점이 있다면은 우리 유권자들한테 하신 말씀이나 그 부분에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우리 여러 기자님들이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구 늘리기보다는 인구를 갖다 눌러앉혀야 돼요. 고속말로 머물기 위한 정책을 해야 되는데, 다들 보면은 공공기관이나 큰 기업체를 데려와가지고 근로자들이 뭐 머물 수 있게끔 인구 늘리기, 그건 한시적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들이 벌써 그 상주하고 있는 거기 생활 여건이 벌써 딴 쪽에 딴 도시에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힘들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은 인구 13만에 가까운 우리 경상남도 고성군이 참으로 황금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갈수록 이런 정책을 펴다 보니까 재택에 가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근로자들이 상주에 있던 근로자들이 떠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소멸된 겁니다. 이거는 어느 누가 한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대통령이 못합니다. 이거는 고성군에 막대한 지원해줘마다 인구 늘기 힘들어요. 생활 여건이나 여러 가지 문화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자면은 인구를 늘리는 것보다는 요 47,000명 인구도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우리 고성을 만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따로 뭐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당 민주당 후보로서 국민의힘 후보자보다는 강점이 있다면 우리 고성을 위해서 뭘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뭔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정부를 만들었고, 그리고 국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권력과 예산을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같은 편이면은 한 푼을 주도 더 안 주겠습니까? 그리고 만나서 얘기를 해도 좀 더 잘 통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쪽을 통하든지 필요한 예산 갖고 올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백동인 군수님 뭐 정청래 대표하고 친구입니다. 우리 백동인 군수님 뭐 어떻게 해서든 함께 손잡고 올라가서 갖고 올 자신이 있고, 여당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성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전략적인 투표를 하지를 못합니다.
전략적인 투표라는 게 실제 정부가 어느 정부인지 어느 쪽에 투표를 해야 우리 고성의 이익인지 유리한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민의힘 쪽에 야당 쪽에 꼽아놓고 1년 지나면은 저 사람들 지금 와 그러노. 결국은 우리의 국민들의 그리고 유권자의 의식 수준에 따라갑니다. 정치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맨으로 다니면서 많은 국민들을 만났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태도, 말투, 모든 게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국민들이 이제는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 어떻게 해야 우리 고성이 유리한지, 고성이 살아날 수 있는지, 변할 수 있는지, 발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잘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말씀드린다면 이번에는 분명히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네, 답변이 되었습니다.